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려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주사위를 그냥 던져놓고 그냥 막연히 그냥 운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안녕하세요.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살이 참 찌지 않는 것이 고민이었거든요.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막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살이 안 찌는 사람의 또 고민은 사실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의 고민과 비교해서 크게 작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이 너무 찌면 보기 좋지 않듯이 살이 너무 안 쪄도 너무 말라도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헬스도 많이 하고 식이요법도 하면서 그렇게 노력 끝에 이래 현재 정상 체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찌지 않던 살이 마구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아, 이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구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몸무게가 60kg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증량을 한 것이 60kg 중후반까지 갔어요. 이때가 가장 보기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요. 보기에도 좋고 옷발도 살고 내 몸도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이 찌니까 조금씩 끊임없이 찌더라고요. 그렇게 70이 넘어가고 제가 최대 78kg까지 갔었는데요. 갓 대학에 들어왔을 때가 58 정도였으니까 20년 만에 20kg이 찐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강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 일이 별로 없었다면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다이어트를 했겠죠. 그런데 유튜브 강의로 사람들 앞에 계속 서게 되고 했을 때 제 스스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아닌 거죠. 얼굴이 동그랗게 부어있는 게 좀 보였거든요. 게다가 친구가 말하기를 혈색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다, 예전 같지 않다, 살이 쪄도 이렇게 허옇게 혈색이 좋게 잘 먹었구나 이렇게 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검어지고 안 좋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을 위해서도 적정 체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7kg 정도 감량해서 현재는 이제 71,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을 빼고 목표한 체중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했습니다. 70kg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운동, 식이요법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그 공복 체중을 재어봤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딱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그러니까 최대한 늘 유사한 상황에서 매일같이 체중을 잰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살이 빠지고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반응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내 몸 그리고 내 몸이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한 겁니다. 제 몸이 가장 반응을 잘했던 것은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는데요. 아침 저녁 식사에서는 밥을 한 2숟갈, 3숟갈 정도 줄였습니다. 간식 당연히 안 먹었고요. 또 점심에는 소고기 스테이크 정도로 단백질 위주와 샐러드 이렇게 매일 먹었습니다. 밥 없이요. 이렇게 하니까 섭취하는 칼로리가 확 줄어든 거죠. 다음으로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뛰었다 걸었다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대략 400m를 뛰고 1분 30초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400m 뛰고 1분 30초 걷는 것을 약 5회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만큼 다시 또 걸어서 돌아오고요. 이렇게 하니까 약 한 8km 정도 걷고 뛰고 걷고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양한 운동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살 빼고 컨디션 올리는 데는 이 인터벌 트레이닝보다 좋은 운동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 생리학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저희 콩나물쌤 채널이
운동 이야기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70.5kg까지, 그러니까 거의 7.5kg 뺐죠.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요즘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 자업을 음료 마시고 하다 보니까 또 73 이렇게 가더라고요. 74. 그러면 또 다이어트를 해서 또 71까지 내렸다가 또 73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이어트는 참 평생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목표를 딱 세우고 관리를 꾸준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살 빼야지 라고만 한다고 계속 생각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70kg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웠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운동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주당 3, 4, 5회까지 이렇게 했고요. 식이요법으로는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줄이고 단백질 위주 식단. 이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 체중을 재면서 이제 체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이 공부를 성공시키려고 하시면 이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하고요.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이것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효과가 있는지 관찰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 과학고 보내겠다, 나중에 스카이 보내겠다, 이렇게 너무 먼 결과론적인 목표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습관을 잡겠다 같은 이런 거요. 이것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겠죠. 주 5일 혹은 주 7일 매일 공부하는 공부 습관을 갖겠다처럼요. 그리고 하루에 20분, 40분 혹은 60분, 120분 공부하는 습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면 공부 습관 이전에 공부 정서를 좀 개선하겠다, 아이가 지금처럼 공부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목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세요. 독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예습 복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매일 연산 두 쪽 푼다든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너무 크지 않은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실천 가능한 행동, 그 행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습관을 잡겠다면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매일 저녁을 먹고 30분 쉰 후에 공부를 시작하든 아니면 학교 다녀와서 30분간 시작을 하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부 정서 개선을 위해서 혹은 독서 습관을 위해서 또 연산, 파닉스, 독해, 문법, 사고력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정했고 방법을 정하셨으면 이제 이를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수정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와서 30분 쉬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안 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놀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계속 노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지, 만들기를 하는지, 어떤 방해 요인으로 인해서 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안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조율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공부를 끝마칠 때까지는 핸드폰을 할 수 없다, 규칙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시간 제한 앱을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 시간을 아예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시기로든 목표와 그에 따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계속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목표 설정, 실천, 피드백이라는 이 3단계의 관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목표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해라?
목표는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법 없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자. 뭐 구호만 계속 외친다. 목표도 세우고 행동도 세웠는데 어떤 피드백이 없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려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주사위를 그냥 던져놓고 그냥 막연히 그냥 운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영자 마인드가 없다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십니다. 공부 습관이면 습관, 공부 정서면 정서, 문해력이면 문해력, 목표를 하나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관리하세요. 한 학기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고 수정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 용기들, 동기, 문제점들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과 함께 해 나가시죠.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